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헤어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결혼이 늦어지는 시대이지만 그와는 반대로 저는 결혼을 조금 일찍 했는데요.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서 더욱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헤어숍에서 일을 하다가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3살 많은 남편은 늦은 나이에 헤어 디자이너 길을 선택한 만큼 서툴기도 했고 개인 고객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서로 응원을 해주면서 결혼해서 꼭 둘이 샵을 차리 잡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연애 1년 만에 결혼에 골인했죠. 홀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남편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상당히 컸는데요. 저는 그 마음이 저희 부모님에게도 똑같았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 중 하나는 가장적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덕분에 같이 샵을 차리고 둘이서 함께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는 미래가 그려졌죠. 하지만 이러한 미래는 그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준비할 당시 시어머니께서는 저희를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어린 나이에 알아서 결혼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듬직하고 기특하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말인데 집으로 들어와서 살면 어떻겠니? 엄마가 이 사람이랑 같이 살면 불편하지 않겠어요? 엄마랑 저만 둘이서만 살다가 새 사람이 들어오는 건데 엄마가 불편할 것 같아. 괜히 이 사람 눈치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엄마, 다른 사람 냄새 잘 못 맡잖아.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제가 불편한 존재가 될 거라고 말하니 무척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저를 객식구인 듯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섭섭하기도 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신혼생활을 하는 것 역시 부담이 되기도 했던 만큼 남편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저만 좋다고 한다면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제게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신혼생활은 독립해서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정말 섭섭하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시어머니 눈물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아직은 나이도 어리고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들어오느라 엄마가 많이 힘들 거야. 우리가 좀 더 자리를 잡고 안정되면 그때 다시 집을 합치든 하게. 엄마 울지 마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한 1년만 나가서 살다 들어와 아들. 어떻게 아들 없이 내가 혼자 있어? 응? 갑자기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내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엄마 너무 무서워. 1년만 나가서 살다 온다고 얼른 엄마랑 약속해. 얼른. 남편은 울면서 말하는 시어머니께 1년만 나가서 살다 들어오겠다고 약속을 하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본 저는 남편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는 부담스럽다고,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저를 객식구처럼 대하는 것 같은 말에 기분이 상했다고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저에게 엄마를 달래느라 그냥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면 엄마도 혼자 사는 거에 익숙해질 거야. 그러면 우리가 들어간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하실걸? 내가 장담해. 우리 엄마도 누구보다 편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결혼 후 독립해서 신혼살림을 하게 되었어요. 혼자 계시는 시어머니가 걱정된다는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가서 저희는 신혼집을 시댁 근처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제야 흡족해 하셨죠.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큰 무리 없이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꼭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남편이 밖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4시에, 어떤 날은 새벽 3시에 말이죠. 그리고는 8시나 9시쯤 집으로 들어오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횟수가 점점 잦아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새벽 러닝을 뛰나 싶었지만 들어오는 시간도 갈수록 늦어지면서 궁금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전해 들은 이야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아, 나 엄마한테 갔다 오는 거였어. 뭐야, 혹시 나 의심했던 거야? 참나, 나를 뭘로 보고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 엄마가 새벽에 가끔씩 무섭다고 하셔. 아버지가 새벽에 주무시다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새벽에 연락이 오더라고. 그래서 자기 자는데 안 깨우고 다녀왔었지. 아버님께서 주무시다 돌아가셨어? 그래? 그러면 좀 무서울 수 있겠다. 그래도 일주일에 4-5번은 너무 많은 것 아니야? 남편은 자신이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가 무서워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은 제게 곧 혼자 계시는 것이 익숙해지면 연락하지 않을 거라고 했죠.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솔직히 100%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가정사가 있는 만큼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남편은 아예 시댁으로 퇴근하고 시댁에서 출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남편은 제게 시댁으로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런 남편을 보면서 두 집 살림을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일주일에 우리 둘이 함께 있는 날이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도 엄마를 맞춰주느라 힘이 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제게 엄마가 우울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으니 당분간 엄마랑 좀 같이 있다 오면 안 되겠냐고 묻더군요. 저와 남편은 결혼 후 3개월 동안 한 입으로 덮고 잔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였기에 도저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며 저도 친정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매일 혼자 퇴근하고 혼자 신혼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괴롭고 외로웠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집에서 잠을 자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가, 너는 내가 그렇게 못마땅하냐?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엄마 걱정해서 집에 들어와 잠자고 가는 것이 그렇게 싫은 거냐? 내가 요즘 우울해서 그러는 것을 가지고 알았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아들한테 연락하지 않은마. 하지만 이후에도 시어머니께서는 수시로 남편을 찾아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집착적으로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는 것에 장소나 시간을 구별하지 않으셨죠. 하루는 남편과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저녁을 먹는 중이었습니다. 평소에 연락을 자주 하지 않던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대체 뭐하고 다니고 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흥분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회식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을 찾았습니다. 마침 그때 남편이 화장실에 가서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요. 너는 네 남편이 있지도 않은 자리에서 지금 하하호 히덕거리면서 놀고 싶냐? 네 시어미는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나한테서 아들을 뺏어갔으면 내 아들이라도 잘 돌봐야지. 남편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남편 바꾸라니까 뭐가 어쩌고 어째? 화장실 간 것 같아요? 간 것 같아요? 화장실에 갔단 말이야 아니야. 어머니, 회식 중이랑 저랑 오빠랑 같이 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오빠가 자리를 비웠는지 몰랐어요. 어머니, 허리 다치셨어요?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께서는 당장에 병원에 가야 하니 데리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많이 다쳐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고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급히 시댁으로 간 저는 소름 끼치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막 도착을 했을 때 허리가 아프다는 시어머니께서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게 뭐야? 엄마 아무렇지도 않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허리 괜찮으시냐고 지금 병원에 가야 하지 않냐고 여쭈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언제 허리 아프다고 병원에 간다고 했니? 아까 정말 시끄럽고 옆에서 남자애들이 떠들던데 그 소리에 넋이 나가 시어머니 말도 잘 안 들었구나. 내 말은 허리가 아파서 니들 저녁 해먹이고 싶으니까 오라는 말이었잖아.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사실처럼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와 그런 말을 믿는 남편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다 커서 결혼한 남편의 속옷까지 챙겨주며 씻으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아들, 엄마가 오랜만에 등 좀 밀어줄까? 아니다. 얼른 씻고 나와서 저녁 좀 먹고 누워.
엄마가 마사지 좀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회식 중간에 나와서 밥 먹기 힘들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 집에 오빠 속옷이 남아있어요? 당연히 아들 속옷이 집에 있는 거 아니니? 그게 뭐 이상하니? 얘 아침마다 우리 집에서 씻고 가는 거 모르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조기축구회에 들어간 남편은 늘 일찍 일어나 축구를 하러 갔거든요. 남편은 축구를 하고 식사 후 사우나까지 마치고 집에 들어와 저와 함께 출근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거였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가 너무 시어머니 찾아가는 것에 예민하게 굴다 보니 숨길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숨기는 것보다 왜 굳이 아침마다 시댁에 와서 씻고 오냐고 물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침마다 빵 쪼가리 과일이나 먹는다는데 그게 어디 아침이냐고, 일한다고 남편은 아침도 안 챙겨주냐고, 그래서 아들 아침 먹이려고 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제게 너는 아침 먹는 거 안 좋아하지 않냐? 라고 하는데 아무리 100번 양보를 해서 아침을 먹이려고 불렀다고 하더라도 왜 아침마다 샤워를 하고 속옷을 갈아입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물었죠. 네 집 냄새가 역겨워. 너한테서 나는 냄새가 역겹다고. 우리 아들한테서 네 냄새가 나잖아. 그러니까 어떡하냐? 아침에 우리 집에 와서 씻고 새 속옷으로 갈아입어야지. 너한테서 시궁창 같은 냄새가 올라오는데 내가 진짜 참았다. 근데 세상에 같이 산다고 내 아들한테도 그 냄새가 배일 줄 누가 알았겠냐? 엄마,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요. 아니야. 엄마가 지금 흥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아침에 싹 씻고 새 속옷으로 입으면 개운하더라고. 아침밥도 맛있고. 그래서 그랬어. 미안해. 말 안 해서. 저는 저에게 시궁창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시어머니의 말보다 남편한테 제 냄새가 배었다고 말하는 시어머니가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는 저는 남편에게 계속 이렇게 시댁으로 아침마다 와서 씻고 아침밥 먹고 할 거냐고 물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게 아들을 뺏어간 것도 모자라 아예 만나지도 못하게 할 거냐고 욕설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한테 같이 살지도 못하게 하고 새벽에 가지도 못하게 해서 그래서 아침이라도 얼굴 좀 보겠다는데 왜 둘 사이를 방해하냐고 했어요. 저라는 존재가 방해꾼이라면서 둘 사이가 좋은 것을 질투하는 나쁜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한테 막말을 쏟아내는 시어머니를 그저 두고 보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혼자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따로 연락을 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단둘이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시어머니는 아주 꼬리가 9 달린 여우였다면서 처음 봤을 땐 곰탱이 같아서 결혼을 시켰는데 알고 보니 꼬리 숨긴 여우한테 걸려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시어머니를 마주하자니 가슴이 터질 것 같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그날 그렇게 혼자 나가버리니 속이 시원하냐? 그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 줄 아니? 밥도 안 먹었다. 같이 일하면서 어떻게 말 한마디도 안 섞니? 너 요즘 친정에 산다며? 그리고 샵에서도 눈길을 안 준다며? 라고 저희 부부 사이에 대해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후에 들은 이야기는 더욱 경악스러웠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너는 아직 어리고 요물 같은 구석이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합방을 하라고 했다. 안 그러면 우리 아들 기 너한테 다 빨리지 않겠니? 그런데 어디 남자가 그게 쉽니?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쉬면서 환기도 하고 그런 거였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억울하니? 그리고 대체 언제 샵을 차릴 거야? 네? 합방을 한 달에 한 번이요? 어머니는 지금 저희 부부관계까지 참견하고 계셨어요? 샵도요, 저희가 알아서 할 부분이에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제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들이 젊은 것한테 자기 젊은 기 안 빨리고 살게 하려면 당연히 엄마로서 모든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더군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당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계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 엄마가 결혼한 아들의 부부관계까지 관여를 하냐고 되물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나랑 우리 아들이 그냥 모자지간 같니?
걔는 내가 만든 내 작품이야. 내 작품을 내가 내 맘대로 내 식대로 살아가게 하겠다는데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것이 나대고 있어. 내가 네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시킨 줄 알아? 너 능력 좀 있다며? 샵 차리면 네 덕 좀 볼 거라며. 라며 하시더군요. 저는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상의를 해서 말씀드리겠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제게 나한테서 내 아들 뺏어갔다고 생각하지? 내가 그냥 잠시 빌려준 거야. 내 아들은 지금처럼 계속 나랑 같이 함께 있어야 돼. 그래야 걔가 산다고. 얼른 샵 차려. 라고 악을 쓰셨습니다. 저는 그 길로 남편을 샵에서 불러냈죠. 그리고 시어머니와 만난 사실을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를 사랑해서 결혼했지 샵을 차릴 생각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날이 갈수록 예민해지니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제게 시어머니와 자신의 관계를 정확히 정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시어머니가 너무 깊이 간섭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었지만 상처받을까봐 말을 하지 못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결혼 전과 같이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제게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엄마한테 잘 말해서 이해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속인 것도 모두 미안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남편을 믿었던 제게 남편도 시어머니도 다시 한번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제게 시어머니께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와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시어머니가 제게 심하게 대한 부분은 사과를 하겠다고요. 그래서는 남편의 말을 듣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숨이 막히도록 꽉 끌어안더니 오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시어머니는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에 빠져 잠시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 미안하다. 용서해라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그래도 이렇게 찾아오고 우리 모자를 이해해주려고 하는 네 마음이 너무나 고맙다고 참 착하다고 칭찬하셨어요. 저는 갑자기 바뀐 시어머니의 태도에 당황했지만 남편과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잘 풀렸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잠시 남편은 제게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했어요. 엄마도 혼자 사시게 되니까 나한테서 집착을 안 하고 싶어도 집착이 되더래. 자기도 이해가 가지? 사실 우리 엄마 그렇게 나한테 집착하지도 않아. 그런데 떨어져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자기야, 자기는 우리 집에서 살고 나는 우리 엄마랑 같이 본가에서 살면 어떨까? 우리 이제 곧 샵도 차려야 하잖아. 자기가 만약 신혼집에 살기 뭐하면 그 집 정리해서 샵을 지금 바로 차리고 처가로 들어가. 둘이 있는 시간은 사실 샵에서도 충분하잖아? 뭐라고? 따로 살자고? 그게 말이 돼? 따로 사는 게 무슨 부부야. 샵에서는 같이 있어도 일하느라 서로 바쁜데 대체 오빠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느 부부가 남편이 엄마랑 같이 산다고 집을 나가. 그리고 신혼집을 정리해서 샵을 차리자고?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누구 좋으라고? 제가 흥분해서 소리를 치자 남편은 되려 제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제게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자기한테서 나는 냄새를 엄마는 못 견디겠다는데. 나는 자기랑 샵을 차리려고 하고 엄마는 자기랑 못 살겠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낮에는 샵에서 자기랑 있고 밤에는 엄마랑 같이 있어주겠다는데 그게 왜 안 돼? 라고 하더군요. 저는 듣고 있는 내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저랑 사는 이유가 샵을 차리기 위해서냐고 물었죠. 그리고 시어머니께 저는 대체 저한테서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너한테서 굴러먹은 시궁창 냄새가 나. 대체 얼마나 어디서 굴리고 우리 집에 온 거니? 우리 아들이 1시간만 너랑 같이 있어도 이 냄새를 가지고 와서 머리가 아프다. 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치욕스러웠어요. 이 두 모자가 나한테 주는 모멸감에 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시어머니도 동시에 이혼만은 안 된다고 외치더군요. 이혼은 절대 안 돼. 샵을 차려야 하는데 이혼하면 당신이랑 어떻게 샵을 차려? 당신도 알잖아. 샵을 차려도 내 손님보다는 당신 손님이 더 많을 거라는 거.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혼 이야기를 해? 자기 나 사랑한다며. 사랑한다면서 이깟 것도 이해를 못 해줘? 솔직히 내가 바람난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효도 한번 한다는 건데 그걸 이렇게 매정하게 구냐? 너는 이래서 여우 같다고 내가 그러는 거다. 지 능력 조금 있다고 지금 친남편 후리고 마구잡이로 무시하려고 이혼 이야기를 해? 아니 아들이 호르몬이랑 같이 지내고 낮에 만나서 열심히 으쌰으쌰 하자는데 그게 왜 안 돼? 그게 이혼하자는 소리가 나올 만큼이냐? 시어미가 듣는 앞에서 아주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이혼 이야기를 해? 우리 아들 죽이려 들어? 내가 설마 우리 아들 잘못되게 만들겠냐? 일터에서 집안에서 하루 종일 24시간 부부가 붙어있어 봐라. 있던 정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서로 좋자고 떨어져 있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겸사겸사 아들이 엄마 집에서 살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파락파락 대들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되물었습니다. 대체 왜 나랑 결혼을 하기로 했고 왜 결혼을 시켰냐고요. 둘이 서로 그렇게 떨어지지 못하는 사이인데 왜 하필 결혼을 해서 이렇게 괴롭히냐고요.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며 오히려 주말 부부를 권유하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뜻을 알겠으니 주말 부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는 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냄새가 더러워서 못 견디겠다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내 냄새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더럽다고 했습니다. 저를 통해 샵을 차릴 생각만 한 남편이나 그런 아들의 몸도 마음도 모두 독립시키지 못한 시어머니나 똑같다고요. 제가 곰탱이 같아서 결혼시켰다고 하셨죠? 그런데 꼬리 9개 달린 여우라면서요. 네, 저 똑똑한 여우라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겠어요. 나는 너랑 안 살아. 내 피 같은 돈, 내 젊음, 내 능력 너한테 안 줘. 저는 이 집에서 당장 탈출하겠다고 외쳤습니다. 그 후 저는 남편과 이혼했어요. 그리고 저 혼자만의 1인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낙 개인 고객이 많았던 만큼 저는 꽤 지역에서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가 되었죠.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채널 여러분. 저는 경기도의 한 브랜드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 소개를 해야 하는데 어쨌든 사는 곳부터 소개를 해서 괜히 송구스럽네요. 요즘 경기도 좋지 않은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사는 곳에 대해서 꼭 언급을 해야만 합니다. 정말 필요한 소개말이거든요.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을 했지만 일찍이 사회에 뛰어든다고 산전수전 다 겪어낸 사람입니다. 친정 형편이 좋지 못해서 대학을 가지는 못했지만 애초에 저조차도 공부에는 뜻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려고 열심히 그쪽으로만 공부를 했고 여기저기 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로 돈 버는 일에는 죄다 뛰어들며 살았습니다. 지금에야 공부보다도 하고 싶은 일이나 돈 버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부가 전부인 양 하던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 눈초리도 받고 참 별거 아닌 것에 자존심도 많이 상해버리곤 했어요. 하지만 독하게 마음 먹고 친정의 보탬이라도 되겠다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엮이기 싫다 생각이 들 정도로 지독한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만나봤고요. 그 덕에 저는 어린 나이 때부터 사회 경험도 쌓은 동시에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도 많이 얻었답니다. 울기도 많이 울고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다 포기도 하고 싶었고요. 하지만 참고 살다 보니 운이 좋았는지 일은 잘 풀렸어요. 수중에 있던 돈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잘 풀렸고 지금은 사장 소리를 들으며 갑질 않는 사람들하고는 멀찌감치 거리를 두며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제 직원들을 두고서 베풀며 살 수도 있게 되었고 열심히 일만 하느라 결혼 따위는 못할 줄 알았는데 남편을 만나게 되어 결혼도 하게 되었네요. 지금은 남편이랑 같이 동업을 하고 있고 열심히 살면서 벌어모은 돈으로 브랜드인 아파트 하나도 장만을 했답니다. 대출은 전혀 없고요. 제 노력의 보상이라 생각을 하며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중이에요. 참고로 이 집의 지분은 제가 60% 정도이고 남편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요. 어디 나가서 내 집이 아파트라는 자랑을 해본 적도 없었고 그걸 자랑하려고 말을 꺼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사업용으로 쓰는 SNS 말고는 제 개인적으로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SNS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공유할 일도 없었죠. 단지 집으로 들어가고 아늑한 침대 위에서 잠이 들 때마다 고생했던 과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감사함 정도는 늘 생각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겸손하고 감사해하면서 사는 저에게도 여전히 파리는 꼬였습니다. 이렇게 살면 주변에 비슷한 사람만 모이게 될 줄 알았는데 잘 살아보려고 해도 파리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꼬이더라고요. 특히 시댁 사람들의 경우에는 제가 안 보겠다고 안 볼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훨씬 더 컸답니다. 저희 남편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 돈을 모으기만 할 줄 아는 멋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일하고 책임감 강한 모습에 제가 반해서 결혼까지 오게 된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남편의 가족을 두고 보면 정말 욕할 일이 천지빛가인 사람이었습니다. 신이 제 남편에게 모든 걸 다 줬는데 딱 하나 가족만큼은 완벽하게 만들어주지 못했구나 싶었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은 제 남편의 흠이었어요. 시댁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가 회계사셔서 나이 먹으신 지금까지도 수입은 있을 만큼 능력이 되는 분이셨어요. 시아버지가 그 와중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집도 2채 가지고 계실 만큼 물려줄 재산도 조금 쌓아두셨었고요. 그런데도 그런 여유 있는 집안에서 마음은 하나같이 쫌생이들이더라고요. 까탈스럽기는 또 얼마나 까탈스럽던지요. 뭔가 매사에 불만이 늘 많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돈도 가지고 있고 직업도 있고 아들, 딸이 모두 다 시집 장가도 가서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늘 불만이셨어요.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더 벌지 못하는 것에 불만이 있으셨고 사는 집이 아늑한 전원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잔디 관리가 힘들고 벌레 관리가 힘들다면서 시댁 갈 때마다 제 앞에서 하소연만 하셨답니다. 기분이 막 좋다가도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 불평 듣고 있으면 제 기분이 다 나빠지더라고요. 전 일을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그러다 한순간에 오그라질 수도 있는 거라면서 부동산을 사라는 말씀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해대셨답니다. 제가 관심이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돈이 별로 안 모이게 될 것이라면서 신이 나 쓴소리만 해주셨죠. 하여간 아버님이 마음에 안 드는 저였는데 그런 아버님의 성격을 쏙 빼다 닮은 사람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신우였죠. 이 집안의 장녀이자 시아버지를 쏙 빼다 닮았던 신우이는 저에게는 시아버지만큼이나 아니 오히려 더 천적과도 같았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고작 3살밖에 많지 않았는데요. 나이대가 비슷해서 그런지 늘 이상하리만큼 신우하고는 비슷한 일들이 꼬였어요. 이를테면 같은 시기에 대학에 진학을 하고 또 같은 시기에 대학생활을 보낸다거나 사회생활을 했다는 것, 그리고 또 같은 시기에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말고의 중대사항을 결정해야 하는 것들까지도 말이에요. 그리고 신우는 그 모든 것들을 저하고 비교해가며 자신의 입장을 지켜 세우려고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고 바로 사회생활에 뛰어들었던 것 가지고 그래도 공부는 했어야 하지 않나? 라며 기분이 나쁠 만큼 빈정을 대기도 했네요. 좋은 대학을 가는 건 더 나은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서이기도 하단 말을 하면서요. 참고로 신우는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제가 무슨 딴지를 걸 수 없을 만큼 신우는 자기 입장에선 맞기만 한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 저도 대학을 못 간 게 아쉽지만 그렇다고 후회가 되진 않아요. 지금 저는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라고 하며 난 괜찮다는 걸 최대한 충분히 어필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신우의 입은 다물어지지가 않았네요. 왜냐하면 잘 살고 있다는 제 말에도 신우는 토를 살려고 했거든요. 제가 비록 대학을 나오지는 못했어도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며 일을 했고 지금은 내 사업을 하며 사장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인데도 신우는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듯 보였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온 신우는 경력 단절로 지금 가정주부로 사는 중인데요. 그게 스스로 굉장히 인정하기 힘든 모습이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저 신우를 보며 아무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질투, 부러움, 그런 것조차 전혀 없었을 만큼 신우 인생에는 관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제가 자신을 내려보기라도 하는 줄 아는 건지 사사건건 일하는 걸로도 시비더라고요. 그렇게 벌어서 건강이라도 나빠지면 어쩌냐고 하면서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보기 안 좋다는 말을 했고, 또 저희가 신혼집을 바로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로 사서 들어가 버리자 사치가 심하다고 하면서 제 뒷담화를 까기도 했었답니다. 그 뒷담화를 시어머니 앞에서 까다가 저희 남편한테 걸려 홍군형이 났고, 저는 그 모든 얘기를 멀찌감치서 듣고 있었지만 끝끝내 모른 척을 했었어요. 자신이 보잘것없으니 남의 인생은 폄하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신우를 안쓰러운 사람으로 봐줘야 한다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였어요. 신우가 시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어요. 원래 증여를 받은 건 다른 곳에 있는 아파트였는데요. 그 돈으로 글쎄 저희 집 아래층을 사버린 겁니다. 같은 브랜드, 같은 아파트, 같은 동, 바로 아래층으로 신우가 이사를 들어온 거예요. 왜냐고 묻지 마세요. 저도 모르니까요. 저 또한 수십 번은 넘게 생각하고 스스로 되물었었습니다. 왜 하필 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각별한 가족애도 없는 남동생의 집 아래층으로 이사를 들어온 건가 싶어서요. 하고 많은 아파트가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있는데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아파트 중에서 우리 집 아래층으로 온 건가 싶어 말이에요. 원래부터 신우란 시대 식구들이랑 모두 다 한 경기도권에 살고 있어서 언제라도 가까운 곳에서 이웃 사촌으로 살 가능성은 있었답니다. 하지만 바로 위아래층에 이웃으로 살게 되니 괜히 긴장은 되더라고요. 신경을 쓰지 않고 살려고 하더라도 은연중에 신우를 신경 쓰게 되었고, 괜히 출퇴근을 하거나 장을 보러 나가는 길에조차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신우를 만나게 되진 않을까 하는 긴장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왕이면 안 보고 안 마주치는 게 좋은 신우인데 마주치게 된다면 과연 내 기분이 괜찮을런가 싶어 걱정이 들었거든요. 아무튼지 간에 이웃이 된 신우랑은 최대한 마주치지 않게 바랬습니다. 남보다도 못한 가족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우리도 그냥 그렇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으면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요, 저는 한 달에도 그리고 어쩔 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신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연락을 자주 할 사이가 아닌데 이웃으로 엮이게 되면서 별 황당한 연락을 다 받게 되었어요. 바로 층간소음 유발자라는 이유 때문에 말이죠. 저희 부부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더라고요. 자신들한테 말이에요. 저희 부부는 아이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집안에서 뛰어다니거나 층간소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있지 않았어요. 물론 어른들도 층간소음을 충분히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희 부부가 둘 다 일이 바빠서 평일 하루 종일은 거의 집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일 내내 집에 있지 않는 건 물론이고 주말이 되어서도 대부분은 일을 하러 나가거나 몸이 피곤해서 침대 혹은 소파랑 한 몸이 되어 붙어 살곤 하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신우는 그런 저희 생활의 패턴을 잘 알 것임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집이라는 이유로 저희 집 문을 두드리고 인터폰을 날렸답니다. 어쩔 땐 저랑 저희 남편의 핸드폰을 통해서 바로 컴플레인을 걸고자 한 적도 있었고요. 이유는 늘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진짜로 층간소음을 들었다는 이유였었고, 또 하나는 층간소음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연락을 했다는 거였죠. 정말 살다 이런 이웃은 처음 겪어봤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도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만났고요. 보통 층간소음이 유발이 되면 아래층에서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소음이 다른 곳도 아닌 집안에서 난다고 생각하면 저 같아도 힘들고 화날 것입니다. 하지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하루 종일 집 밖에 나가 있거나 들어오더라도 최대한 적게 움직이고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우는 약간의 움직임에 민감해진 사람인 것처럼 니들 방금 집에 들어왔니? 라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처럼 바로 인터폰을 날리기도 했고요. 실제로는 저희 부부가 둘 다 밖에 있을 때에도 전화를 해서 층간소음이 들린다며 묻지도 않고 따져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집에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층간소음이 난다는 거예요? 라며 화를 냈거든요.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예민하게 구니까요. 그런데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뀌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아니 나는 그냥 이런 전화를 미리미리 해서 층간소음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거야. 주의를 지속해서 줘야지 이런 일들은 해결이 되는 거라고 라고 말해요. 환장할 노릇이었죠. 어른들이서 사는 집인데 아래층에 사는 신우 하나를 위해서 바닥에 층간소음 방지용 매트리스라도 깔아놓고 살아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뭘 어쩌라는 건가 싶은데 신우는 멈추질 않았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내 집 아래에 이사를 와서는 의도적으로 사사건건 시비를 걸려고 작정을 한 사람 마냥 연락을 취했죠. 평소에 시댁에 모였을 때 말고는 따로 만날 리도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나서는 신우랑 얼굴 한 번을 더 봐야 했답니다. 신우는 그걸 즐기는 것 마냥 저희 집에 오기도 하고 저희를 아래층으로 불러내기도 하면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 끝에는 자연스레 밥 먹고 갈래? 라고 부르며 옆에 두겠다 묻더라고요. 저희 집에 와서는 밥 먹었니? 밥 먹을 거면 우리 것도 해주라. 같이 먹자. 라고 하면서 자기 애들이랑 남편을 데리고 올라와서는 아예 다 같이 밥을 얻어먹으려고 하기도 했고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같은 시기의 문제가 같은 식으로 되풀이되고 같은 식으로 끝이 나다 보니 그제서야 알 것도 같았습니다. 혹 신우가 하루 종일 집에서 보내며 심심했던 걸 저희 부부한테 화풀이로 풀고 있는 게 아닌가 말이죠. 이게 화풀이인지 아니면 재미삼아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부부한테 컴플레인을 거는 걸로도 모자라 어쩔 땐 집주인 행세도 하더라고요. 집에 매트를 여기 깔라 하기도 하고 침대를 다른 방향으로 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 그 끝에는 밥을 먹었는지 물어를 보는데 느낌이 쎄했습니다. 이러다 신우가 시어머니를 빙자해서는 내게 평생 시집살이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말이죠. 평생 같은 이웃사촌으로 한 아파트 한 동에 살게 된 것만으로도 소름이 쫙 끼치는데 유발도 안 하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불평을 들으며 내 집안에서 제멋대로 살지도 못하게 되었구나 싶어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러며 자연스레 저도 화가 났고 남편도 슬슬 인내심의 바닥을 보이는 듯 했어요. 가장 먼저 진짜 저게 누나라고 봐주니까? 라고 하면서 남편이 흥분을 하더라고요. 일상생활에 피해까지 받을게 불보듯 뻔히 보이기 시작하니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산다며 저희 부부가 급기야 들고 일어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런 결심이 오래 서지도 않았던 때에 신우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분이 마냥 또 인터폰을 걸어왔어요. 혼자 뭐가 그리 신이 났던지 똑똑 안녕하세요. 아래층인데요. 라고 하면서 장난 반 그리고 진담 반이 섞인 말투로 말을 꺼내더라고요. 기분이 확 나빠진 저하고는 달리 신우는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또 층간소음이 들리는데 왜 어른들이서 이렇게 쿵쿵거리며 돌아다니는 거야? 나 진짜 몇 번을 말하니 매트 하나라도 사서 이런 건 미리미리 방지를 하라니까? 라고 하면서 연설을 늘여놨죠.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신우의 말을 잘라먹고 대뜸 화를 냈죠. 어디가 소리가 났는데? 우리 집이 맞긴 맞아요? 이제 막 퇴근에 들어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짜증나게 진짜. 라고요. 얘도 안 키우는 집에서 층간소음으로 이렇게 컴플레인을 매일같이 받는 건 우리 집이 유일할 거라면서 신우한테 급격히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귀가 예민하다 못해 못 참겠으면 전원주택이나 가서 살 일이지 왜 아파트에 들어와서는 이웃한테조차 피해를 주냐고요. 하지만 신우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하루 종일 집에서 조용하게 있다가 니들만 오면 귀가 예민해지는데 그럼 어쩌니? 내가 기껏 이렇게 말을 해줘서 이웃 피해를 하는 법을 알려주려 했는데 너 말하는 태도 좀 봐라. 그렇게 인내심이 바닥이니 공부는커녕 대학도 안 가고 생고생해서 일이나 하고 있지. 내가 너 이럴 줄 알고 미리미리 교육을 시켜주려고 전화를 한 거야. 나한테서 배우고 전화 한 통 한 김에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니? 가족 사이에 너도 참 독하다 독해. 라고 하며 급기야 저를 얕보는 발언까지 뱉어냈습니다. 그 말에 벙쪄있는데 제 뒤에 있던 남편이 먼저 집을 뛰쳐나가더라고요. 신우라 한판 뜨려고요. 그리고 저는 그 뒤를 이어 집에서 국자를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들고 가려고 한 건 아닌데 요리하다 말고 인터폰이 울린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손에 든 채로 신우 집에 뛰어 내려갔네요. 그리고 저는 남편보다 먼저 신우 집에 도착을 했고 신우가 문을 열어주며 얼굴을 들이내미는 그 찰나에 신우를 향해 적당히 좀 해! 라는 말과 함께 들고 있던 국자를 치켜 올렸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걸 겨우겨우 참고 있는 거여서 어느새 제 눈깔은 뒤집혔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네요. 당장이라도 국자를 휘날리겠다는 각오로 신우한테 우리 집에 가자고도 했습니다. 더 해봐! 더 해보라고! 층간소음이 뭐가 어쩌고째? 그럼 형님이 올라가서 우리 집 안에서 걸어보시던가요. 얼마나 크게 층간소음을 내는지 내가 여기서 똑바로 들어보고 있으려니까 라고 말이에요. 가뜩이나 시끄럽다고 해서 안 그래도 조용히 사는 걸 더 쥐지군 듯이 살아주고 있었더니만 날이 갈수록 불평이 늘어나는 꼴을 더는 감당해내지 못하겠다면서 신우를 저희 집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제가 신우 집에서 소리를 들어보겠다고 말이죠. 반말도 찍찍 내뱉고 손에는 번쩍거리는 큼지막한 스테인리스 국자도 들려있고 벼랑과 부부가 둘이 동시에 쳐들어와 소리까지 높여가며 화를 쌀벌하게 내니 우리 형님은 그제서야 정신을 번뜩 차린 듯 보였습니다. 저희 부부한테 적정선 이상으로 갑질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아찔한 미래를 살짝 엿본 듯 보이기도 했죠.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자신의 말을 변명하겠다며 생전 처음으로 머쓱해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는데 이거 쫄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엄청 통쾌하고 꼬셔했죠. 하지만 화를 풀진 않았어요. 신우한테는 이대로 쭉 화난 척만 하면서 영 쌩을 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신우가 변명을 하던 말던 저는 다 필요 없고 형님의 우리 집에 가서 우리가 걷는 것처럼 걸어보라고요. 형님도 층간소음 내면 내가 가만 안 있을라니까. 집에서 하루 종일 혼자서 심심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 힘든 사람한테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요. 라고 하면서 속에서 삭히고만 살던 울분들을 하나둘 토해냈답니다. 그리고 결국 신우는 먼저 그 입에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제 결혼 생활이 그리 길진 않아도 지금껏 제가 보아왔던 신우 모습이란 게 있잖아요. 늘 시아버지를 닮아서 그 옆에서 같이 불평을 하고 싫은 말만 골라하며 저를 까내려 하는 내 선수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신우가 웬일로 말이 없더라고요. 이번에는 남동생까지 달려온 게 걱정스러웠는지 저희 부부 눈치는 다 보더니만 급기야 미안하다고 다시는 전화를 걸지 않겠다는 말까지 입 밖에 내뱉었습니다. 미리미리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전화를 걸어대던 신우였는데 웬일로 그런 사적인 전화조차 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약속을 했죠. 급기야 제가 그 말을 믿지 않은 채 화가 난 채로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 제 손을 부여잡으며 매달리다 집 안으로 급하게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세상에 비닐봉다리 안에서 과일 사과를 담아주는 거예요. 어른꼴에서 온 귀한 사과인데 이거 받고 화풀라고요. 자기가 가족이고 하니까 누구보다 편한 마음으로 안부 인사를 물을 겸 연락을 취했던 거고 그런 김에 이왕이면 이웃들끼리 잘 지낼 수 있도록 층간소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려고 한 거라고 말이죠. 끝까지 들어봐도 신우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었습니다. 그저 신우로서 며느리한테 할 수 있는 갑질이란 갑질은 다 한 것 말고는 설명이 되질 않았죠. 하지만 저도 뭐 들어주는 척은 했어요. 물론 여전히 화가 난 표정으로 어디 한번 끝까지 나불거려 봐라 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리고는 신우가 주는 사과를 받아채고는 고맙단 인사도 안 하고는 쌩하고 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은 여전히 화가 안 풀린다며 신우랑은 눈도 안 마주치고 저를 뒤따라 집으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날 신우가 미안했다며 다시 한번 인터폰으로 연락을 해왔는데 우리 남편 그 인터폰을 받자마자 전화하지 말라니까 라며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 바람에 신우는 더 입도 뻥끗거리지 못하고선 그 길로 인터폰을 끊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날 신우한테 조금의 미안한 마음도 없이 아주 제멋대로 집안을 돌아다녔답니다. 더 이상은 밑에 집에서 전화가 걸려올 것이라는 걱정 따위도 없이 아주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제 집안을 휘젓고 다녔어요. 보통 같으면 힘들어서 그냥 누워있고 말 날이었는데 신우를 본보기 삼아가며 아주 열심히요. 진작에 홍군형 내주면서 내 집을 편안히 여기며 살았어야 했었는데
조금 늦게 화를 표출한 저희 부부의 실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실수를 만회하며 지금이라도 내 집은 내 집답게 편안히 살아보려고 해요. 예민하고 할 일 없는 우리 신우는 연락도 못하고 혼자 얼마나 끙끙댈런지, 또 얼마나 더 오래 끙끙대며 연락을 안 할 수 있을지 저희 부부는 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